60세를 넘기고 나면 몸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 변화를 부정하곤 하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예전처럼 움직이고 먹고 자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단언합니다.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병원에 드나드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을 키우는 건 결코 큰 실수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생활 습관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60대 이후 어르신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며 찾아온 분이 결국 물을 거의 안 마셨다는 사실 하나로 통증이 사라졌고, 밤마다 잠을 설친다는 분이 단지 낮잠 시간을 조절한 것만으로 깊은 잠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변화 하나로 인생의 질이 달라진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밤에 자주 깨고 입맛이 줄어들며 외출이 점점 귀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60세 이후 반드시 고쳐야 할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따라오신다면 단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생명력을 되찾는 길을 함께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면 마시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단순한 공식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즉,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땐 이미 몸속은 상당한 수준의 탈수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물 마시는 것을 후순위로 미루고 밥 먹을 때 반 컵, 약 먹을 때 한 모금 정도로 하루를 넘기곤 하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물맛이 없어서 잘 안 마셔요. 그런데 이런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소변이 진해지고 요로에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으로 이어지죠. 또 수분 부족은 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이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치질이나 탈장 같은 2차 질환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한 환자분은 요즘 자꾸 어지럽고 밖에 나가기가 겁나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물 섭취량이 컵 한두 잔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탈수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 즉 어지럼증이 잦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넘어지면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골절이나 두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탈수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이 없으면 혼란이나 착란 상태, 즉 선망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낯선 공간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하죠. 이런 변화는 점점 더 자주 더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단순히 물 한 컵을 안 마신 결과가 이토록 무섭다는 걸 아셨나요? 그만큼 물 부족은 조용히 건강을 파괴하는 적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실수가 바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찾는다면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마를 때 한 컵씩 마셔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방식은 수분 부족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요로 감염, 변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물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은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고 난 후 우리 몸과 위장은 아직 이완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혈관을 수축시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전날 밤부터 상온에 두었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물이 가장 위장에 부담이 적고 수분 보충 효과도 뛰어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즉 500ml 텀블러로 2에서 3회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눈에 잘 띄는 곳, 식탁 위, 침대 머리맡, 소파 옆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마시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중요한 건 물은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외출 전후, 잠들기 2시간 전. 시간을 정해두고 루틴처럼 마시면 갈증이 없어도 몸은 필요한 수분을 꾸준히 흡수하게 됩니다.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니 수분 섭취로 보지 마세요. 맹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무카페인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분은 혈액순환, 장 운동, 신장 기능, 면역력 유지의 기초입니다. 습관이 건강을 만들고 물 한 컵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규칙적으로 따뜻한 물로 내 몸을 깨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는 게 보약이다라는 말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약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복용하면 탈이 나듯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경우 수면 습관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잠깐 눈 붙이는 것이라 생각하며 소파에 누워 2시간, 3시간씩 주무신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밤잠이 들지 않고 자더라도 얕고 자주 깨게 됩니다.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그 피로 때문에 또 낮잠을 길게 자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낮잠은 보조 수면이지 대체 수면이 아닙니다. 낮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낮잠은 점심 식사 후 1시에서 3시 사이, 길어도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일으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소파에 기대 잠깐 눈을 감는 정도가 좋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뇌는 본격적인 잠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낮잠이 깊어지고 그 여파는 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밤잠의 질을 높이려면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돕습니다. 하루 15분 현관 앞이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일정해야 깊고 단단해집니다. 들쭉날쭉한 수면 시간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혹시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것도 좋습니다. 단 스마트폰은 피해야 합니다. 화면의 빛이 뇌를 깨워 오히려 더 깊은 각성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낮에는 눈을 감고 쉬고
밤에는 눈을 감고 자는 것, 이 간단한 원칙을 지켜보세요. 건강한 수면 습관은 뇌를 살리고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60세가 넘으면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을 넘어 몸을 유지하는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수님, 입맛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었어요. 혼자 먹는 밥,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근육을 깎고 면역을 무너뜨리고 체력을 떨어뜨립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라면 하나, 저녁은 김치에 밥 한 숟갈. 이런 식사는 결국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능력은 떨어지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식사까지 불규칙하다면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낙상으로 입원하신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자꾸 넘어져요. 식사 습관을 살펴보니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드시더군요. 검사 결과 근감소증이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식사를 놓치면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르지 않는 식사입니다.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소화 효율도 높아집니다. 둘째는 단백질을 꼭 포함하는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소모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하루 3끼마다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달걀이나 두유, 점심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엔 두부나 삶은 달걀 하나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사일지 쓰기입니다. 거창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A4용지 반쪽의 아침, 점심, 저녁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의 출발입니다.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자기 최면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사는 해야 합니다. 식사는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삶을 움직입니다. 그 시작은 하루 3번 식탁 앞에 앉는 습관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진료실에 앉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요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하기도 귀찮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어요. 말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깊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몸과 뇌를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뇌는 점점 자극을 받지 못하고 사고력과 기억력도 서서히 흐릿해집니다. 자주 웃고 자주 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무표정해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노인 우울증과 인지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몸은 멀쩡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아무 의욕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말할 일이 생겼어요. 웃는 일도 많고요. 경로당에 나가서 매주 한 번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 그분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외로움은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치매와 면역 저하를 불러오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하기, 하루 한 통화하기, 누군가와 짧은 대화라도 나누기. 이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감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할 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본 꽃, 어제 만든 반찬, 텔레비전에서 본 장면이라도 누군가에게 한마디 나눠보세요. 그것이 뇌에 생명을 불어넣는 씨앗이 됩니다. 고립은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무너뜨립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소통은 인지 능력을 지키고 감정을 다독이고 삶의 활기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함께 웃는 그 순간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곤하고 자꾸 쉬고 싶어집니다. 교수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해서요. 이런 말 진료실에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굳어지고 병원에 갈 일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자주 움직이는 겁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서 팔을 들고 다리를 쭉 뻗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5걸음 걷는 것. 이 간단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자극하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예전에 한 82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자꾸만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일과를 들어보니 아침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뉴스 시청, 점심 후엔 드라마, 저녁엔 다시 뉴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5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방 안만 도는 수준이었지만 매일 5분씩 늘려가면서 결국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밝은 표정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계단을 올라가도 힘이 덜 들어요. 다리에 힘이 붙은 것 같아요. 운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움직임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 들기, 허리 돌리기,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같은 스트레칭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일어서서 걷고 TV 광고 시간에는 가볍게 손발을 털어보세요. 문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며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순환하고 순환할수록 활력을 되찾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매 시간 한 번씩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은 전혀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병원에 누워있는 날도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매일 한 걸음 더 걸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오늘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함께 60세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들이 사실은 병의 씨앗이었고 그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첫째,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시간에 맞춰 드셔야 합니다. 탈수를 막고 신장을 보호하며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밤잠은 규칙적으로 수면의 리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잠은 면역력이고 회복력입니다. 잠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몸 전체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셋째, 식사를 거르지 않고 매 끼니의 단백질을 소량이라도 챙겨 먹는 것. 밥은 약입니다. 굶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체력을 유지하고
병원과 멀어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혼자 있지 말고 하루 한 번이라도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눌 경험을 만들기. 말 한마디가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한 시간에 한 번은 꼭 몸을 움직이고 작은 운동을 일상 속에 녹여내는 것.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낙상을 막고 활력을 회복하는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은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았던 것, 그리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책상 위에 물 한 컵을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해 보세요. 잠시라도 창밖을 보며 스트레칭을 해 보세요. 전화기를 들고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활기찬 나날이 찾아올 겁니다. 병원을 자주 가던 분도 진료 예약이 점점 줄어들고 약봉지를 의지하던 생활이 점차 자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도 귀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 역시 존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당당한 인생, 우리는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